1207번. 1207번이 A점과 B점 좌표는 축 위의 점인 것 같아. A점 좌표는 0,2가 A점, B점 좌표의 값은 6,0이 B점, 두 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P점과 Q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 P점과 Q점입니다. P점, Q점은 움직이는 동점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AP 플러스 QB의 합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PQ의 길이의 값은 반드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2루트 2라는 길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2루트 2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선분의 길이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세변의 길이의 비율은 1대 1대 루트 2인가요? 네. 그럼 빗변의 길이가 2루트 2면 두 변 길이가 누구란 얘기야? 2. 네, 빗변이 2루트 2면 두 변 길이 값이 2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P점과 Q점은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지금 두 칸 떨어져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Y는 X이기 때문에 길이가 1이어서 45도짜리 삼각형이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AP하고 QB의 합의값의 지금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QB라는 선과 똑같은 선의 길이를 갖도록 QB를 평이동했습니다. QB를 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선이 QB라고 한다면 B점 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B점은 누가 됐죠? 4, 마이너스 1일까요? 이게 지금 왼쪽으로 두 칸, 밑으로 두 칸 갔으니까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걸 좀 구하라고 했거든. AP 플러스 QB라는 길이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이 점을 이렇게 옮겼어. 길이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이거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어떨 때가 최소일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는 이 길이의 합에 여기 플러스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P점 좌표가 어디 있을 때가 지금 이 파란색 길이가 최소가 될까? 직선이 되게 A점과 B'라는 점의 좌표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P점 좌표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최소이겠네.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A점에서부터 B'까지만 연결한 녀석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선분의 1의 최소값일 겁니다. 근데 A점 좌표는 알고 있고 B'도 알고 있잖아. A점이 0,1라며.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X의 차이값은 4니까 Y의 차이값은 루트 32라서 네, 이게 최소값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또 풀어야 할 걸 얘기해 주세요. 저도 1207번.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나요? 네. 네. 이제 그러면 다음 거 진도 나가겠습니다. 메가일체에 있는 직사의 방식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직사의 방식을 끝내는 게 목표고요. 직사의 방식이 쪽수는 몇 쪽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312페이지부터 312페이지. 40. 312에서 342. 자료 변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 개괄적인 이 챕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첫 번째, 기울기를 알고 있고 y절편값을 알고 있는 직선이 있죠? 그 직선이 누구죠? y는 a nx 플러스 x 앞에 있는 녀석과 x절편, 저 기울기 상수항에 있는 게 y절편이죠? x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y의 0을 네, y한테 0 대입해서 마이너스 n분의 n값 x절편이죠? 또 하나 알고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직선 중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직선 파트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x절편값이 a, y절편의 값이 b였을 때 그런 직선의 방식이 누구죠? a분의 x b분의 y. 오, 아이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쵸. x 밑에 a, y 밑에 b. 요게 지금 y에다 빵 대입하면 x의 값은 a고요. x한테 빵 대입하면 y의 값은 b인 거죠? 네. 그래서 x절편 값이 a고 y절편 값이 b가 되면 여기다 대입해서 직선을 구할 겁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y절편 값을 주는 대신에 지나는 점의 좌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지나는 점에 x1, y1이라고 한다면 이때 직선 어떻게 구하죠? y 빼기 y1 네, y에서 y1 빼고 mx 기울기 쓰고 x에서 x1을 빼요. 그럼 이건 증명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이 두 점 좌표를 할 때 x1, y1이라는 점의 좌표랑 x2, y2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죠? y 그땐 기울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y에서 빼는 거는 x1, y1을 빼도 되고 x2, y2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기울기 값을 우리가 만들 건데 기울기 값은 x2 빼기 x1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럼 직선은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하자면 정점 좌표를 지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꼭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m이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점 좌표가 누구죠? 0,2m 플러스 뭔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는데 고정된 점의 좌표가 누구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1이죠. 어떻게 확인하죠? m으로 묶어 쓰는 거죠? m으로 묶어 쓴 다음에 m이 지워지게끔 하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고 그때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정점 좌표를 확인하는 거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y는 ax-2a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정점 좌표 누구라고요? 0,4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인 거죠? a로 묶어서 점의 좌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치 꼭지하면 2차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것과 똑같이 구하는 거죠? 어떤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항상 기울기 값을 가정해서 직선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직선의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선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부원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직선들은 전부 다 y는 하고 정리되는 직선입니다. 방금까지 설명했던 직선들은 전부 다 y는 하고 표현한 직선입니다. 직선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양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음함수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함수라고 한다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게 양함수입니다. 그리고 양함수라는 녀석의 값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의 표준형은 양함수로 표현한 거고요. 또 다른 직선의 표현 방법은 음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x, y 점을 대입했을 때 빵 나오는 함수의 값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직선의 방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쓴다면 이건 양함수입니다.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저걸 이항해가지고 한쪽에다 이항해서 표현한다면 이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을 대입하면 y가 나오는 함수이고요. 두 번째 녀석의 값은 x, y를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표기 방법만 다르지 단지 이항한 것 뿐이죠.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을 배웠으니까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웁니다. 직선과 직선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은 평행할 수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수직인 경우만 첫 번째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수직인 것만 별도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식이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의 값은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두 개의 직선이 어떨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어쩔 수 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하거나 일치할 때는 기울기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똑같을 거고요. 일치할 때도 기울기 값은 똑같을 겁니다. 다만 평행할 때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다른 거죠? 네. y축과 다른 점에서 만나지만 일치할 때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치할 때는 y절편 값이 똑같습니다. 평행할 때는 y절편 값은 같지 않습니다. 자, 수직일 때 확인하려고 합니다. 수직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쌤이 여기다가 기울기값 2분의 1인 선을 그렸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인 선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점 중에 2,1이라는 점을 찍겠습니다. 2,1이라는 점을 찍어가지고 수선발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가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랑 수직인 되는 선을 그렸습니다. 이 선과 원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발 내리려고 하는데 이 점의 좌표는 합동이라고 한다면 두 삼각형 합동이면 여기가 점, 여기가 x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가 x하고 점인가요? 이럴 때가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관계는 90도일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1,2라고 답하신 거죠?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기울기 값이 몇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2가 기울기라고? 근데 두 기울기의 관계는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두 기울기의 곱의 값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이때가 수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표준형에선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은 빵이라는 직선도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직선도 있습니다. 두 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 값은 서로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표현은 이거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인가요? 마이너스 b분의 a인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다신가요? 기울기 값이 서로 같지 않다는 표현은 이거와 성립하지 않을 때가 기울기 같지 않은 거죠? 기울기 값이 똑같았을 때 이게 성립했을 때가 기울기 값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한 점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값이 누구지? x한테 빵 뒤에 본 y절편이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y절편과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y절편값이 서로 같지 않아야지 평행이다고요? 마이너스 b분의 c의 값이랑 마이너스 b-분의 c-의 값이 같아야지 일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건 기울기의 고백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수직일 때는 마이너스 b분의 2하고 마이너스 b-분의 a-의 값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수직입니다.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어떨 때야? 평행. 플러스로 지금 부호를 바꿀 수 있죠. 플러스로 부호 바꾼 다음에 a하고 b의 위치를 바꿨을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수의 값이 똑같으면 이 b의 값이랑 a-의 값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성립하는 게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a-분의 a의 값이랑 b-분의 b의 값이 똑같으면 밑줄 친 녀석이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마찬가지 이때도 평행하기 때문에 1차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똑같아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네. 하지만 기울기 값이 서로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a-분의 a의 값이랑 b-분의 b의 값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때가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표현이군요. 내 말 좀 되신 거 맞나요? 네. 기울기가 똑같다는 건 a-분의 a, b-분의 b의 값이 똑같으면 평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계산하려고요. 아예 버튼을 잘못 누르네. 그 다음 요 녀석 확인하겠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야 되고 성립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부호는 플러스로 만들고 C-하고 B의 위치를 바꿨으면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의 값이 같지 않을 때가 평행입니다. 평행하기 위해서는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의 값이 같지 않으면 평행입니다. 이도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y절편의 값이 똑같으려면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의 값이 똑같을 때가 y절편이 똑같은 거죠. 자, 수직일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2개 곱하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값 2개 곱해서 플러스인데 양변에 bb-를 곱했습니다. aa-의 값은 마이너스 bb-인가요?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aa- 플러스 bb-의 값이 빵일 때가 수직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우리는 표준형일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표준형이었을 때 두 개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 풀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평행할 때와 일치할 때 일반형에 대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 녀석의 값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연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일치했을 때가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죠. 일치할 때가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고 일치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또 해가 없을 땐 평행할 땐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습니다. 평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배우지 않았었고요. 이런 걸 사용해서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풀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수직일 조건이 일반형에서 수직일 조건을 가끔 사용할 때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인 건 보통 잘 사용하거든? 그런데 일반형에서 수직일 조건이 x 앞에 것끼리 곱한 거랑 y 앞에 것끼리 곱한 녀석의 합이 0인 조건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잘 사용해서 문제 풉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직선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값을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의 좌표는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 거리 값을 d라고 칭하겠습니다. d의 값 어떻게 구했었죠? 분모의 값은 루트가 있고 분자의 값은 절대값이 있어요? 루트 속에 있는 게 누구였죠? 루트 속에 있는 거는 x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이었죠? 분자는 누구였죠? AX1. 네, 점의 좌표만 대입한 녀석을 썼던 것 같습니다. ax1, by1 플러스 c의 값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잴 수가 없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면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가 똑같았을 때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y절편 상수항만 조금 달랐을 때 두 선이 평행한 선이고요.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 값을 구했던 공식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구했었죠? 분모의 값은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은 똑같습니다. 분자에 뭐가 들어갔었는지 기억나세요? 분자는 상수항의 차이값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직선의 방식 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은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재라고 한다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만큼의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근데 기울기 값을 구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파트에서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 자체가 탄젠트 세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0도면 기울기가 몇이라고요? 3분의 30도였을 때 기울기 값은 3분의 루트 3? 45도일 때 기울기는? 60도일 때 기울기는? 루트 3? 그런데 각이 둔각일 때가 있습니다. 둔각이 되면 기울기 구할 때 마찬가지 기울기 값은 탄젠트 세타로 구할 겁니다. 120도일 때 기울기가 누굴지 알아요? 120도의 기울기 누구예요? 루트 3 마이너스 120도가 됐을 때 기울기 값은? 한이 뭐라고요? 모르죠? 왜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생각하셨죠? 나만 아, 60도짜리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네.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라서? 그래야지 120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루트 3만큼 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요? 135도면 기울기가 누굴까요? 135도는 맞은편에 있는 삼각형이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다. 150도면 기울기가 누굴까요? 그래서 예각일 때만 탄젠트 값이 기울기인 게 아니라 둔각일 때도 탄젠트 값이 기울기인데 탄젠트 120, 탄젠트 135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왼쪽 편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다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식은 문제 개수가 좀 많거든? 천천히 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가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60도인 직선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루트 3 기울기 값이 루트 3이기 때문에 y-2 기울기 루트 3 x-3분의 루트 3인가요? 네. 3분의 루트 3의 값을 유려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전개했더니 답이 뭐라고요? y는 루트 3x 플러스 1. 두 번째로 봤습니다. A점, B점에 대해서 A, B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 값이 3인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장 필요한 건 내분점의 좌표를 일단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내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분의 대각선끼리 곱하겠습니다. X좌표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2하고 3을 곱해서 6, 1하고 마이너스 5 곱했습니다. 2하고 2 곱했더니 4, 1하고 마이너스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분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3분의 1 그럼 기울기 값은 지금 3이기 때문에 y-1의 값이 3 곱하기 x-3분의 1인가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y는 3x 끝인가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가 설명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한동안 계속 직선의 방식 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에 대해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1대로 외부하는 점과 4,1이라는 점을 지난 직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네. 다 잘하는 건데.
처음에 외분점부터 구하겠습니다. 외분점 좌표 구했습니다. 암산해서 다 얘기 좀 얼마 좋을까? 2 빼기 마이너스인가?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6 마이너스 3이에요? 6 마이너스 6인가? 네. 따라서 외분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근데 문제는 4,1이라는 점까지 연결한 직선이 필요한 거잖아. 기울기 구했습니다. 기울기는 누구죠? 마이너스 기울기는 4분의 1이라고 말하신 거죠? 기울기 4분의 1이고 지나는 점에 잡힌 마이너스 4,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 값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빵을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y의 값은 4분의 1x 플러스 1인가요? 어떤 세점좌표의 일직선상이 있다. 어떤 세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세점좌표가 나란하다는 얘기지. 네.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세점이라고 한다면 일직선상에 있는 거고, 일직선상의 세점이라고 한다면 우린 기울기 값을 똑같다고 놓고 풀 생각입니다. 첫 번째 A, B, C라는 녀석이 모두 다 한 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든 뭐 B하고 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든 A하고 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든 기울기 값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A, B 사이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기울기 누구예요? 그 다음 B, C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3의 값이 3A-5입니다. A의 값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 직선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세점좌표를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세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세점의 위치의 값이 어딘지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쌤은 지금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대충 그렸습니다. A점 좌표, B점 좌표, C점 좌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자,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A점을 지나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이 있다고요? A점 좌표를 지나면 삼각형 넓이의 값을 2등분하려면 반드시 누굴 지나야 돼요? BC의 중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밑변 길이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넓이의 값은 2등분 될 겁니다. 중점 좌표의 값이 누군데요? 그럼 내가 필요한 직선은 단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인 거죠? 기울기 구했습니다. X의 값이 2칸 증가할 때 Y값 한 칸 감소했습니다.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지나는 점은 0,3, 0,3 자체가 Y절편이야?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이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 자, 중학교 2학년 문제를 풀러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하고 Y절편값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A, B의 부호는 곱했을 때 양수고요. B, C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저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A, B, C의 부호를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A, B, C의 부호를 판단했습니다. A라는 녀석의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B의 부호는? 플러스 B가 플러스면 C가 마이너스인가요? 네. A가 마이너스면 B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C의 부호는? 플러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도 있을 건데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몇 사분면을 지난지 알고 싶습니다. 사분면을 알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기울기하고 Y절편 값이 필요하겠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라면은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 기분이 Y절편 값은 마이너스 B분의 C인가요? 네. 마이너스 B분의 A의 부호는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는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부호가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는 언제나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럼 Y절편의 값은 양수값이니까 Y축과 양수인 영역에서 만나야 됩니다. 기울기 값이 음수면 감소해야 돼요? 네. 그래서 4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네.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1사분면 또는 제2사분면 또는
제4사분면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정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을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빼먹었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은 한 부분이 있고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설명합시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정점이죠? 네. 그래프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단지 이미 K로 묶어 서 있네? 우리가 대입하는 건 요 값이 빵 되는 숫자 대입할 거잖아? 네. Y의 값은 3입니다. Y가 3이면 이거 다 지워지고요. X의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졸라 친절하게 또 K로 묶어놨네? 우리가 K로 묶을 필요는 없네. 우리의 바램은 요게 빵 되는 숫자, 요게 빵 되는 숫자 대입할 거죠? 네. 10방씩 풀어가지고 교점 좌표로서 XY를 구하면은 그게 정점의 좌표일 것 같습니다. 두 식을 뺐습니다. 뺐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Y의 값은 플러스 Y의 값은 2라고요? Y한테 2 대입했습니다. X의 값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정점의 좌표의 값은 1,2라고요? 이런 정점 좌표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셈은 x-1 플러스 k 곱하기 y-1이라고 쓰겠습니다. 정점 좌표의 값이 누구예요? 방금 당신들이 얘기한 정점 좌표는 x-1이 빵 되는 선과 y-2가 빵 되는 선의 교점인가요? 그러면 지금 x의 값이 1인 선과 y의 값이 2인 선이 있다고 한다면 두 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겠네. 이 검은색으로 표현한 이 녀석은 반드시 1,2라는 정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1,2를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이 나요? 네. 그럼 이 식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1,2라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네. 첫 번째, 요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입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가요? 그 두 직선의 교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1,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고요. 이 무수히 많은 선들을 얘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선 1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직선 2가 들어있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는 식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네모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선, 이 녀석의 값이 직선 1입니다. 얘가 직선 2입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도, 이 선도, 이 선도, 이 선도 전부 다 네모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네. 하지만 K값이 빵일 때 뭐가 되지? 직선 K값이 빵이면 직선 1은 됩니다. 직선 1은 네모라는 식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한테 무엇을 집어넣어도 직선 2만 남고 직선 1이 지워지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 2의 값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요 선 하나 빼고 이 교점 좌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은 다 됩니다. 직선 2는 네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네. 자, 설명한 건 진짜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 파트입니다. 다음에 있는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K를 가지고 있는 것과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하는 게 먼저 할 일인 것 같고요. 쌤은 먼저 K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먼저 쓰고 있습니다.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제 K를 가지고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2x 플러스 y 문제가 요구한 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빵이고 두 번째, 얘가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했습니다. 두 개를 더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거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얘가 직선 1입니다. 직선 1은 기울기가 누구예요? 1. 직선 1은 기울기 값 1입니다.
직선 2는 기울기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요? 마이너스 직선 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직선 2의 앞에 k가 붙어 있습니다. 네모가 의미하는 건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인 3,2라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다 네모라고요? 네모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하지만 직선 1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k한테 빵 대입하면 뒤에 게 지워지니까 직선 1은 될 수 있나요? 네. 직선 1은 네모의 표현의 범주 속에 직선 1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k한테 무엇을 집어넣어도 앞에 게 지워지고 뒤에 것만 남아서 직선 1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네모는 요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머릿속에 입력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 좌표와 1,1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직선에 미지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직선에 A나 K 따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은 물론 교점 좌표를 직접 구한 다음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뭐가 되죠? 지금 교점 구하기 위해서 두 배 힘드나? 네. 6x 플러스 4y 값은 빵입니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값은 빵이고요. 두 식을 뺐습니다. 뺐더니 5x 플러스 2의 값이 빵입니다. x의 값은? x한테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해야 되잖아. 여기다 x한테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y의 값 5분의 3인가요? 네. 그때 우리는 이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1을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값 5분의 7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은 5분의 7만큼 감소했나? 네. 그럼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y 마이너스 2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식 우리가 찾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가요? 네.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식 자체를 맨날 이렇게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 식에 a나 k나 m이나 미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때 연립방식 풀어서 교점을 구하면 그 미수의 값이 있는 상태에서 풀기 불편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방법 2로 평상시 푸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괄호 플러스 k 괄호가 빵이라고 하는 이 식이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인가요? 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특히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1,1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특정한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1,1을 지나는 순간에 k 값만 알고 싶습니다. 그 k를 알면 다시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1을 지나는 직선이겠네요? 네. 1,2를 대입했습니다. 1,2 대입했습니다. 7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k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k한테 마이너스 1 되면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네? 앞에 뒤에 거 뺐더니 이건가요? 네. 이걸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y는 하고 뭐가 다르다? 왜 다르지? 아까 상수 틀렸나 보다. x가 5분의 7 증가했을 때 y도 5분의 7이 증가했구나. 기울기 1이죠? 네. 여기 있는 부분이 기울기의 값 1인데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식의 y는 x 플러스 1인가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났을 때가 기울기가 같지 않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똑같지만 y절편은 다르다. 1차 할 때는 기울기 y절편 똑같다. 수직이었을 때는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인 조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들은 전부 다 표준형입니다. 이 직선과 평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누구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2가 되고 지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y-1 값은 2 곱하기 x-3입니다.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건 얘랑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이면 기울기는 누구라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근데 x의 편의값이 3이라고? x의 편의값이 3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3,0이라는 얘기죠? 네. y-빵의 값은 3분의 1 곱하기 x-3입니다.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의 미수수 a의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직선은 표준형이 아닙니다. 두 직선은 서로 일반형입니다. 문제가 언급하는 녀석은 첫 번째 주어가 끊는 이가가 있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의 관계가 평행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이 주어로 표현된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의 관계가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게 평행하면은 평행할 때 일반형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a-분의 a 그 다음에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b-분의 b의 값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수함끼리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이게 c-분의 c네요. 평행하려면 앞에 거 기울기 값이 똑같다는 건 앞에 게 똑같은 거고요. y절편 값이 같지 않은 건 마지막에 다른 거죠. 첫 번째 이걸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일 땐 어떻게 한다고요? A 다시 더하기 B. a 다시 플러스 bb 다시 네. x 앞에 꺾기를 곱한 거랑 y 앞에 꺾기를 곱한 녀석의 값의 합이 0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a하고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각선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3a제곱 마이너스 a의 값은 a 플러스 1이고요. 이항했습니다. 3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인수분했더니 3하고 1, 1하고 1, 마이너스는 0입니다. 따라서 a 값 뭐가 있다고요? 1이랑 마이너스 a 값 1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이면 왜 안 되죠? 1이면은 저기 같아. 네, 1이었을 때 같아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a한테 마이너스 3분의 1만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b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3분의 2한테 두 개 했으니까 3분의 3가? 네. 따라서 b의 값은 3가요? 표준형일 때 위치관계, 일반형일 때 위치관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시험에서 잘 틀리는 유형입니다. 두 점의 좌표를 연결한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직일 조건과 이등분될 조건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애들은 시험에서 많이 틀려오는 편입니다. 나의 현재 바램은 마이너스 5,3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의 좌표는 7,-3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선이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이기 때문에 중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라는 얘기네. 중점 좌표를 지나면서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선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일단 중점 좌표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중점 좌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등분한다는 걸 사용하는 거지? 네. 수직일 조건과 이등분일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등분일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m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이제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값이 필요한데 일단 AB의 기울기가 누구죠? 네, 그러네요. 12칸 증가했을 때 6칸 감소했으니까요. 동조 대답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 1,0이기 때문에 직선 끝난 것 같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지나는 기울기,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우리 파란색 선 구하는 거잖아. 파란색 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파란색 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우리가 찾는 기울기의 값은 2입니다. 따라서 요게 우리가 찾는 직선이네요. y의 값은 2x-2가 답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세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동시에 세 직선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건데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교점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세 직선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정확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직선입니다. 세 번째 건 A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점이 다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두 번째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 값이 4인가? 네. y절편 값은 3 마이너스 y절편 값은 3이고 기울기 값이 4라고요? 두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 값 2분의 3? 기울기 2분의 3이고 y절편 값은 2분의 1? 그럼 2분의 3이면 완전 완만한 건데? x절편 값 구하자. 첫 번째 x절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두 번째 x절편 값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큰 거예요? y절편 값은 2분의 1이고요? 자,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에 대해서 ax 플러스 y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이 어디 있으면 세 직선 모두의 공통된 교점은 한 개인가요? 얘가 누굴 지나야 되겠어? 네, 이게 교점 좌표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하려고 했더니 두 배 해서 연립해야 되겠다. 8x-2y 플러스 6의 값은 빵입니다. 두 개씩을 뺐습니다. 앞에 뒤에 값 뺐습니다. 5x 플러스 5의 값은 빵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교점 좌표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교점 그림을 조금 잠깐 못 그렸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 값 구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a 값이 누군데요? 교점 좌표가 하나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4라고요? 두 번째, 교점의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교점이 두 개인 거죠? 하나랑 평이 얘는 정점이 누군데요? 0, 얘는 정점 좌표 0, 마이너스 5인가요? a를 지워지게끔 하려면 0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a 값이 4였던 거는 a가 4가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서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4가 된 직선이 있을 땐 교점의 개수가 이때는 한 개라고요? 근데 교점의 개수 지금 두 개가 됐으면 좋겠잖아.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떨 때 교점이 두 개인 거지? 기존의 교점은 이거 한 개 있었잖아. 그럼 새로운 교점이 하나만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떨 때가 새로운 교점이 하나만 더 있는 거죠? 기존의 선들의 중에 하나랑 얘 기울기 4인 녀석과 평행하든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누군데? 마이너스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 첫 번째 방법은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a가 4가 되든지 또는 기울기의 값이 얘는 누구였다고요? 얘는 기울기의 값이 2분의 3이었다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 마이너스 a의 값이 2분의 3이든지 넓지게 되신 거 맞나요?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교점의 개수는 두 개 맞죠? 네. 보라색과 파란색들로 만들어진 교점의 개수도 두 개 맞아요? 지금은 기존의 교점이 여기가 기존의 교점이었고 새롭게 추가된 교점이 이게 새롭게 추가된 교점인 거죠?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하에 공식은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과 5,1을 지나는 5,1에서 거리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쌤은 지금 직선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3칸 증가할 때 y의 값은 3칸 증가했나요? 지난 점의 좌표는 3,-5라고 하겠습니다. y에서 마이너스 5를 뺐고요. 기울기의 값은 1이고요. x에서 3의 값을 뺐습니다.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x-y 마이너스 8은 빵이에요? 이 직선과 직선의 방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반드시 직선은 일반형으로 표기한다면 거리 짓는 거죠? 한쪽을 이용해서 일반형 만들었습니다.
이제 5,1 사이의 거리값을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값이 누군데요? 루트 2분의 네, x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의 제곱이죠? 루트 2분의 4. 네, 점의좌표를 대입했습니다. 루트 2분의 3은 누군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은 미수의 값을 가지고 있네. 미수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좋거든.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은 A라는 미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개 직선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평행. 평행한지 어떻게 알았어? x 앞의 숫자하고 y 앞의 숫자가 똑같은 평행하다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평행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A제곱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분자의 값은 뭘 쓴다고요? 절대값 1 플러스 상수항의 차이값을 쓴다고요? 네. 상수항의 차이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겠습니다. 맞나요? 네. 따라서 분모의 값은 곱했더니 루트 2a제곱 플러스예요? 근데 절대값 속에 있는 세의 값은 보호를 내 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은 거 아시죠? 자, 이항했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1. 중근연선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개의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해보세요. 우리 이미 이런 거 잘하잖아. 세 개의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방향 세워가지고 밑변값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 구해서 풀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선식 공식이라고 칭합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는데 점의 좌표가 x1, y1, x2, y2, x3, y3가 있습니다. 근데 세 점 좌표에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절대값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쓴 다음에 첫 번째 점을 다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곱하는 세값을 그대로 쓴다면 반대 방향으로 곱하는 세값은 보호를 바꿔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절대값 속에 x2y1, x3y2, x1, x3, y3의 값을 그대로 썼다면 반대쪽으로 곱하는 세의 값들은 x1y2, x2y3, x3y1의 값은 보호를 바꿔서 작성할 겁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산수형이 너무 많습니다. 곱하기를 도대체 너무 많이 곱하게 합니다. 산수형이 많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점 좌표를 평행이동해도 삼각형의 넓이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점을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세 점을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런 점이 됐다고 한다면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지금 넓이의 값을 구할 때 2분의 1 절대값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다시 첫 번째 점을 다시 썼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곱한 걸 그대로 쓸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곱하는 세의 값은 보호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속에 들어가는 값이 첫 번째가 빵, 두 번째가 BC, 세 번째가 빵입니다. 이제 보호 바꿔주려서 세의 값은 빵, AD, 마지막에 빵입니다. 어차피 절대값 속에 있는 세의 값은 원점이 아닌 두 점에 대해서 바깥쪽 길이 곱한 것과 안쪽 길이 곱하는 세의 값의 차이값인가요? 자,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세 점 좌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A점 좌표를 원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A점을 원점으로 만들 거라는 말은 X축 방향 얼만큼 옮기는 건데?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럼 B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C점 좌표는 뭐가 됐죠? 3, 마이너스 자, 이 세 점 가지고 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넓이 값을 구할 건데 원점은 볼 필요가 없고 나머지 두 점을 먼저 바깥쪽과 안쪽 길이 곱한 거에 차이값을 써야 돼요? 네. 2분의 1 절대값 안쪽 길이 곱한 게 16입니다. 바깥쪽 길이 곱한 게 마이너스 10이고요. 따라서 넓이 값이 누구라고요? 14 하지만
사선식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손쉽게 풀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찮습니다. 혹시 나 지우고 싶은데? 자, 방금 했던 공식이 세점좌표 주어질 때 넓이값을 구하는 가장 쉬운 공식이고요. 방금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A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1입니다. B점 좌표의 값이 2,5입니다. C점 좌표의 값이 3, 마이너스 3입니다.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뭘로 풀든 상관없으니까 쌤은 AB의 값을 밑변으로 적을까? AB의 길이가 몇인데? X의 값은 3칸, Y의 값은 4칸이니까 요만큼 길이의 값 5인가요? 네. 넓이의 값을 2분의 1 곱하기 밑변 5라고 적을 생각입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이 높이값만 알면 좋겠습니다. 높이의 값은 직선 AB의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네? 직선 AB가 누군데요? 기울기의 값은 3칸 증가했을 때 4칸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변에 3배 한다면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의 값은 빵인가요? 네. 이 직선과 C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인가요? 네. 그래서 높이값을 구했습니다.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여서 이제 점의 좌표 대입했습니다. 18. 그러면 5분의 28이네? 5분의 28 대입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사선식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평행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필요합니다.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식과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혹시 기억하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의 방정식은 어떤 표현과 똑같은 문제인 거지? 열심을 지난 자,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누군데? 4분의 4.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의 값은 4분의 3입니다.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의 5? 애매하네. 마이너스 12분의 4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5, 마이너스 12분의 5, 마이너스 12분의 5. 이게 지금 두 번째 직선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필요한가요? 네. 여기가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 두 선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두 선이 필요한데 이 선 위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x, y라는 점에서 이 각각의 선까지 있는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이 각이 똑같고 공통된 변이 있고 직각도 똑같으니까 두 개는 합동입니다. 두 개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리값, 파란색 길이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x, y라는 점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값을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빨간색 두 개의 선 위에 있는 x, y라는 점에서는 두 직선까지 거리의 값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납득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나는 거리를 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x, y라는 점에서 한 직선까지 여기까지 거리부터 먼저 재겠습니다. 거리 값이 누구예요? 3. 13. 두 번째 거리 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거리 재겠습니다. 3x 마이너스 4. 이제 우리는 5배, 13배 하면 되죠? 한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요?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 양변 제곱해서 푸는 거는 최하수의 행동입니다.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이 25x 플러스 60y 마이너스 15인가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13을 곱했더니 39x 42 플러스 65 50. 어디 4배 했으니까 52. 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걸 이항하게 되면 한 번은 이 플러스는 빼기로 바뀔 거고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네. 우리가 구하는 식은 두 녀석을 합한 거랑 두 녀석을 뺀 녀석의 값이 답인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빼기는 어차피 부호 바꿔줘야 되잖아. 밑줄 친 걸 빼게 뺀 다음에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14x인데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뺄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고 있습니다. 14x 마이너스 112 플러스 80 70. 더하겠습니다. x 약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14로 약분이 되나? 14한테 몇 배함 이거지? 8. 그럼 14로 약분했습니다. 14로 약분했더니 이건가요? 네. 두 번째 건 2로 약분해야 되나?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얘가 답입니다. 이게 빨간색 두 개선을 구한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왜 답이 달라? 살짝 다른데 뭐가 달라? 여기 네. 7x 마이너스 56y 플러스 40은 0 또는 32x 플러스 4y 플러스 25네. 산수를 틀렸나? 저기 80 아니에요. 이제 어디? 72, 80으로 돼야 돼. 70에 15? 80인데 선생님이 70이라고 쓴 거야? 네가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그지 같은 것들. 그럼 14로 나누기 안 되잖아. 네. 14로 나누기 안 되면 2밖에 안 돼? 7x 56y 40. 이게 답이라고?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했네요. 자, 이제 열심히 풀어주세요.